지금 이제 테마 정리랑 매매일지 딱 쓰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매매 일지랑 테마 정리하시는 게 네. 거의 그 복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일지 중에도 손실 난 거, 수익 네. 난 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네.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 따라서 어떤 시장은 이런 매매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매매가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고 네. 좀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험을 쌓는 것은 필요한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이거 시간이 되게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오늘 매매는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판단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조금 용돈벌이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손절도 조금 늦었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면은 그래도 10만 원대에서 끊을 수 있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 손해보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한 5만 원 정도 채워가지고 합치면 한 20만 원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신 것 같아요? 원래 평소 성격이었으면 저렇게 하락하는 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랑 SBS랑 이제 합병한 거에 대해서 2연상을 했다? 근데 요즘 되게 주식 매매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보이면 사람들이 쫙 쏠릴 것 같아서 조금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쫙 빠지는 시기였네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그거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손실이 나고 나면은 네. 심리가 흔들리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좀 손실을 보면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메꾸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더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손실을 보는 날에는 웬만하면은 장을 더 안 봐요. 흐름만 보는 편이고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마는 것 같아요. 되게 심리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촬영 끝나고 이제 오후에 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계속 보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이럭스랑 봤던 종목을 다시 보면 얘 다시 들어갈만 하겠다 해서 조금 또 벌고 나오고 살짝 복구만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그래도 수익이 되신 거예요. 마이너스 폭을 줄여는 놨어요.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그런데 보통 오전에 손실 보고 오후에 복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벌 때도 있지만 크게 날릴 때가 되게 많단 맞아요. 말이에요.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수익 손실에 너무 신경 쓰시려고 하면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루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목표 네.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제 경험상은 하루에 얼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원칙대로만 매매하자 이랬을 때 결과가 훨씬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종목이 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매일 꾸준히 수익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수익 손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만 잘 매매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결국에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처음 주식 투자하셨을 때는 심리가 많이 흔들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랑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 국장은 답이 없다는 거를 조금 알고 있었고요. S&P 누계를 보다 보니까 코스피는 10년 내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S&P는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적금식으로 넣다 보면 결국 불어날 거다라고 해서 S&P를 계속 넣고 심지어 S&P는 배당금도 주잖아요,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얘로 하고 일부는 금을 사요. 금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금이 한정적인 재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불황하면 좀 안전자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게 해서 뜨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금도 채굴량이 얼마 남지 않았대. 아마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얘도 그래가지고 계속 넣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자산 위주로 굴리는 식의 투자를 했었는데 국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친구 말 좀 잘못 듣고 친구는 이걸로 수익을 많이 봤다 해가지고 나도 이거 종목 좀 알려주라 해서 그 친구가 종목을 설명해 주는데 이거 다 풀리면은 얘 한 20만 원 간다. 근데 그게 3천당 제약이었어요. 저 3천당 제약 그때 평단이 8만 원이었거든요. 네. 20만 원까지 오를 줄 몰랐죠. 그때 3천당 제약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넣었었는데 그게 3개월 동안 한 20% 넘게 빠진 거예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삼천당작을 팔고 다른 걸로 복구를 해야겠다 네네. 했는데 그때 구렁텅이로 빠진 거죠. 해운주를 넣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대한해운이랑 흥하해운이 엄청 떴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걸 넣고 제가 넣으니까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걔네로도 한 몇백만 원씩 좀 손실 보다가 네. 삼천당작 못 믿겠다. 네. 지금도 솔직히 안 들어간 게 불신이 좀 커가지고 나중에 두다 보니까 친구가 20만 원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제 가만히 냅뒀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근데 일단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버리고 조금 다시 돈을 모아야겠다 했는데 안정적인 투자로는 솔직히 수익률이 나쁘진 않는데 좀 시간 대비 수익률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고 제가 그때 당시 부업했던 것도 다 정리를 했던 상황이라 뭔가 또 다른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접하게 된 게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책을 먼저 샀거든요. 그 인기님 책을. 네, 네네. 책을 먼저 사가지고 봤는데 뭔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HTS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원리 정도로만 파악하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 모든 영상 하나씩 다 정주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에 단타를 시작하게 됐죠. 인기님 영상으로 아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주 사고 팔고 한 주 사고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내 시드였으면 얼마였을까 이런 걸 이제 환산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한 주는 부담이 없잖아요. 심리적 부담감이. 그렇다 보니까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았겠지만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제 8월쯤에 이제 실전에 조금 돌입하면서 그때서야 조금씩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타를 해오신 거예요? 정확히 8월 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단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정도 투자할 때 내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나 아니면 내 환경에서 얼마나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면서 제가 온전히 단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던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첫 달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요. 10월쯤부터 회사가 많이 바쁜 시기예요. 지금 같은 생각으로는 매매를 거의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매매를 하다가 조금 큰 손실을 본 게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손실을 보고 다시 조금 한가해질 때 다시 단기 매매를 최근에서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손실이 크신지 아니면 수익이 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단기 매매 시작한 시점 이후로 보면은 8월에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9월도 한 비슷하게 났었는데 10월, 11월에는 손실이 몇백만 원 정도 났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총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60 몇만 원 했지만 오늘 손실을 조금 봐가지고 누적 수익으로는 48만 원 정도 났습니다. 8, 9월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수익 내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장이 안 좋아도 오를 종목은 오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한가해가지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시간 여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테마를 조금 위주로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얘도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진 못하고 제가 오래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네. 또 언제 부르고 또 어디로 불려나갈지를 모르니까 자리에서 일만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은 바로 팔거나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순간이 나면 화장실에 갑니다. 아, 그래도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수익이 나셨네요. 이게 8월 달부터도 그랬지만은 진짜 5만 원, 10만 원 딱 그냥 거의 그 선 안에서 벌고 이제 그만하자 살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쌓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때 장이 되게 안 좋았었을 텐데 네, 맞아요. 이때 아마 습관이 들렸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올랐다가 결국에 다 빠지는 흐름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그려졌거든요.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주식은 10시 반, 10시, 11시 이후로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이때 심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게 빠르게 잘 대응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끌고 가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습관이 그렇게 들려버려가지고 좀 쉽지가 않네요, 진짜로. 지금 단타를 좀 계속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래는 거의 매일매일 하세요? 웬만하면 매일 하는데 네.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네. 안 봅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볼 것 같아서.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해오셨잖아요. 네. 이 단타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조금 맞다 생각하거든요. 손실을 봐도 그렇게 막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게 조금 강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상황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경력도 조금 짧고 하다 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은 저한테 맞는 것 같다. 완전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단타로 하루에 최대 수익 봤던 경험이랑 손실 봤던 경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익
봤던 거랑 손실 봤던 거 모두 유한양행인데요. 그때 당시에 바이오 테마가 엄청 상행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마 대장주로 유한양행을 단타를 치고 여자친구한테는 얘 스윙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여자친구도 그때 꽤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아, 유한양행으로?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단기 매매로 하루하루 팔다 보니까 하루에 최대 100만 원? 무게로 하면은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근데 손실로 치면 손실도 한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타이밍에 다시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흐름이 아예 깨지더라고. 21선 밑으로 쫙 빠지길래. 아, 네네. 그러니까 안 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뺐는데 그때서라도 뺀 게 다행이었던 게 11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유한양행 매매하셨던 것만 볼 수 있어요? 아, 네네. 아, 유한양이 마이너스 100이네요. 네. 유한양행 매매를 되게 자주 하셨었네요. 이때 한번 쫙 올라갔을 때였을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것 때문에 본 것 같은데 이때 좀 크게 읽고 아, 네네. 이때는 아마 네네. 그거 대왕고래 아, 네, 대왕고래 테마 때. 네 대왕고래 테마 때 했던 거랑 8월 9일부터가 본격적으로 단타 하신 시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때 조금 회사가 좀 여유 생기면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네. 혹시 매매 일지는 쓰시나요? 블로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쓰면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나 얘가 뭐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고 이제 테마를 좀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가볍게 보고 복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매매 일지를 가능한 매일 쓰고 출근할 때 보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수익 내역 보니까 네. 수익 난 매매들도 꽤 있고 손실 난 매매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익을 좀 쉽게 올리려면은 그 수익을 더 올리는 것보다 손실 나는 걸 없애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아직 이때까지 매매 한 뭐 4달 정도 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정도면은 앞으로 좀 수익 이때까지 나온 매매들은 더 집중해서 하시고 네. 손실 났던 거는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양행으로 매매를 되게 자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종적으로 손실을 되게 크게 보셨던데 네. 그날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SBS랑 같은 경우인데 이 정도 올랐으니 결국엔 떨어져도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너무 흐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팔게는 됐는데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3%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도 타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여자친구분은 수익 내셨어요? 네, 여자친구가 저보다 크게 냈을 거예요. 이거 얘 한 15만 원까지는 오를 거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인가 13 사이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쫙 30%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아, 20% 수익 정도 실현하시고. 먹었죠. 여자친구분이 직장개미님이 단타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뭔가 막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무작정 진짜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은 그냥 뭐 넣다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직장개미님은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나 매매 타이밍 기준점이 있으실까요? 시초가 때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때 얘가 상승하는 움직임이다 하면은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쏠린다, 얘 사람들이 다 매수하려고 한다 하면은 탑승하고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고점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파는 편이고요. 매도 타이밍이 라운드 피기어 가격이나 VI 가격에서 한 두세 호가, 한두 호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전에 예를 들어 15,000원이면은 14,900원에 막 굵게 걸어놓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네네. VI 터치 못하고 바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보다 조금 밑에 파는 편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킨다. 주식 단타할 때 그런 원칙이 있으세요? 시드 100%는 넣지 않습니다. 오,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비중이 올라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치면은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진짜 가끔씩 한 80%? 80% 정도는 가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매매하실 때 보통 얼마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수 가능 수량을 먼저 봐요. 수량을 보고 예를 들어 막 그 종목 주가가 싸가지고 막 1,000주, 2,000주 있으면은 얘를 조금 10분할이나 20분할로 해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매수를 하실 때 몇 네. 주보다는 금액으로 정해서 하시는 게 관리하는 게 좀 더 제 경험상 좋았던 것 금액선. 같습니다. 근데 아까 3,000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보통 한 종목 단타로 매수하실 때 네.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사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지고 있는 시드의 50%에서 한 70% 사이? 그러면은 뭐 한 1,500에서 2,000씩 네네.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아까 근데 SBS는 100주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한 거죠. 네. 처음 매수를 할 때 50%를 한 번에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5%나 뭐 매수 가능 수량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얘를 제가 몇 분할로 총 쪼갤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0주면은 뭐 20주나 30주 정도로 해가지고 쪼개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번에 실는 경우는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러면 매수를 시작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경우는 제가 거래원은 아직 볼 줄을 몰라가지고 네. 프로그램 매수를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전날 테마를 공략을 했으면 그 주변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체결 강도 이런 거 조금 보면서 얘가 좀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 불타기든 물타기든 뭘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잘 안 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사고 뭐 오르는 건 못 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더 좋은 종목이면은 더 사고 네. 아닌 거는 팔아 버리시는 것 자체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아직은 기준이 확실히 많이 네, 없으신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불타기를 할 때는 점점 비중을 작게 실기는 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타기다 크게 잃어본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통 물타기라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좋은데 약간 좀 조정받는 구간에 뭐 떨어져서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물타기라기보다는 그냥 추가 매수 이 정도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매매하는 입장에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물타기라는 것은 단가 낮춰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사는 느낌이고 그냥 추가 매수는 조정을 받는데 좋은 거면 약간 더 사는 느낌이고 그래서 네네. 그게 되게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그 추가 매수.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 개미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그릇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3천만 원 선인 것 같은데 조금씩 키우려고요. 맘 같아서는 일단 시드 1억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데 천천히 시드를 쌓아가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매매하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테마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제가 여긴 보이는 테마가 없네 하면은 인기님은 분명 그 안에서 테마가 다 보이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제가 뭐 거래원이라든지 기관이 뭐 언제 들어오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일부 정보로 인해서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틀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확신에 갖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금방 팔아버리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고 고치고 싶은 습관은 이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얘가 떨어질 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얘는 상승할 거다면서 버티는 게 진짜 가끔씩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아예 없앴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근하시고 와가지고 복귀를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거래대금 위주로 일단은 딱 펼쳐요. 펼친 다음에 그대로 쓰거든요. 쓰면서 또 외워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쓴 다음에 뉴스에서 인스탁스인가 거기서 이제 시황이나 테마 증시 요약해주는 거를 보고 네.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이제 영웅문 같은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삼천당 제약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느니 뭐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 같은 거 간략하게 적고 원래 이거를 예전에는 블로그에 매번 올려가지고 정리를 네네.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와, 네네네. 정리를 했는데 지금 회사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고 테마 대표 종목 매매 관점 어떻게 들어갔는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개인적인 리뷰 남기고 그 외에 좀 알아야 관련 될 거 테마. 관련 테마 네. 기억해야 될 거 적고 실현손익 기재하고 네네.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다시 복귀를 하죠. 거의 매일매일 했어요. 단기 매매를 유튜브에 치다 보면은 네네. 뭐 돈깡님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매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네. 괜히 섞이면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인기님 것만 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만의 스타일을 조금 가공을 하거나 녹여내려고 하죠. 똑같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제 환경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빠른 판단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를 얻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만큼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판단력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무덤덤함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업 투자자를 희망하고 계신 건가요? 나중에 만약 진짜 실력이 많이 키워지고 수익이 좀 잘 나온다 싶으면은 전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일한 만큼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더 많이 하면은 그만큼 더 보상을 받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회사 안에서 이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다 보면은 나중에 회사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만의 뭔가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회사에서 하는 일만 나와서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에 할 거 없으면 치킨집을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는 조금 그래서 회사가 없어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단기 매매를 접하다 보니까 실력이 키워지면은 은퇴하고 나서도 조금씩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꾸준히 하면 나중에 전업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업 같은 거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를 더 희망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업이란 거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할 당시에는 그만한 아이템이 있어서 시도를 한 거지만 지금 마땅히 보이는 게 또 없더라고요. 엔잡이 유행하다 보면서 좀 정보가 너무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가짜 강의팔이 그런 사람들도 조금 많고 불신되는 정보가 많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그리고 무조건 의심을 한번 하고 봐요. 얘가 진짜 될까 하면서 시장 판단하는데 지금 그렇게 딱히 보일 만한 거는 없고 회사를 차리거나 뭐 그럴 거는 제가 아직 아예 모르겠고 그쪽 경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기 매매만 보고 있고 나중에 만약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진짜 할 만한 게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 병행하지 않을까. 직장개미님은 최종적으로 주식 투자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무엇인가요? 주간 시간 내에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물론 계속 매매를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네. 그 안에 좀 가정에 좀 힘을 쓰고 싶어요. 아무래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다 보면은 직장 다니다 보면 애한테 신경 쓰는 시간도 줄 텐데 가정에 조금 신경을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개미님 매매 브이로그를 끝까지 보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직장개미님이 잘하고 계신 점은 매일 테마 정리도 하시고 복귀도 하셔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아직 매매 시작하신 지 별로 되지 않으셨는데도 수익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더 개선해 가야 될 만한 점은 확실히 기준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좀 이것저것 많이 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것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개미님 매매 스타일을 제가 보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 손절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큰 손실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유한양행 봤을 때 마이너스 200만 원 한 번에 손실 보신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떨어졌는데 버티면은 올려주는 경우가 꽤 네.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전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 5번 살아난다 그러더라도 네. 이게 한 번은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요. 한 번 그렇게 날려버리면 이제 심리도 안 네. 좋아져서 또 한동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큰 손실이 자꾸 반복되면 이게 매매를 지속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살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손실 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대략 한 3% 정도 이상 네. 떨어지면 무조건 한번 손절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계적 손절을 한 적도 있어요. 했는데 계속 복구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쉬움이 계속 막 남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애초에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네.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손절을 잘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꼭 무조건 3%라기보다는 이게 네. 사람들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사람은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가져가는 사람은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매매 일지 분석해 보시면은 네. 그걸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뭐 3% 손실 아깝다고 좀 기다리다 버텨가지고 몇 번 살려준다고 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에 20% 30%씩 날아가는 경우가 많으면 결국에 더 손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적 손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 실력을 조금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네. 경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겪어야 될 게 많고 좀 차트를 읽는 법도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테마 정리랑 매매일지 딱 쓰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매매 일지랑 테마 정리하시는 게 네. 거의 그 복귀하는 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일지 중에도 손실 난 거, 수익 네. 난 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네.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 따라서 어떤 시장은 이런 매매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매매가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고 네. 좀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험을 쌓는 것은 필요한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이거 시간이 되게 많이 드는 네. 거긴 한데 매매하실 때 그거를 녹화를 하시고 돌려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럼 녹화를 해가지고 이때 왜 매수했고 뭐 어떻게 왜 매도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건가요? 아,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 개미원정대 출연자분께는 하루에 2종목 이하로 매매하기를 미션으로 내드렸는데 직장개미님은 매매하는 텀이 좀 짧다 보니까 네. 하루에 3종목 이하로 매매하기로 드리고 추가로 기계적 손절 기준 정하기 이렇게 미션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개미님 미션 꼭 지키셔서 앞으로 매매 잘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오늘 직장개미님 브이로그 시청하시면서 구독자님들에도 해당되는 고쳐야 될 만한 매매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미원정대 출연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